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인데요. 네, LG전자. 예. 72,000원에 10% 정도 있는데요. 네. 이걸 제가 산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2년 가까이 됐거든요. 몇 년이요? 그래, 2년 가까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제 너무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좀 단가를 내려서 팔아야 되나? 원금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네. 이게 너무 오래 들고 있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기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LG전자 매수가 72,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72,000원이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네.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셨어요? 이제 이게 한 2년도 넘었는데, 조금씩 이제 6만원대에서 좀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비싸게 사셨군요. 네네. 네, 2년이 넘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단가가 최종적으로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시기가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기.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기가 작년 11월쯤인가? 10월쯤 그때 6만 원대에서 매수했어요. 6만 매수.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하고 나서 보면은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매수가 부근까지 오긴 했거든요. 네네. 한 번 갔는데 딱 7만 2천 딱 원가 정도밖에 안 가서 그래 좀 갈 건가 하면 그때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요. 욕심 때문에 너무 오래 들고 있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맞아요. 원래 이게 그동안 지금 고생을 하셔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내가 산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원금만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그때는 빠져나오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원금이 오니까 이거 수익을 좀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혹시 시청자분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저는 거의 많이 보죠. 많이 보세요. 네네. 네, 제가 지난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계속 매도 의견 드렸어요. 했는데 아시죠? 내 금액은 그때 딱 한 번 왔어요. 그렇죠. 저는 계속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면 안 된다라고, 그죠? 네네. 그러면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왜냐면 그 이유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LG전자는 삼성전자하고 좀 달라요. 그죠? 같은 전지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실적이 좋긴 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LG전자도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죠. 근데 팔아도 적자예요. 손해분기점이 안 와요. 거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LG전자가 가장 강점이 뭔가요? 가전제품. 맞아요. 가전제품이죠. 네네. 가전제품을 팔려고 해도 사실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안 팔리잖아요, 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LG전자 쪽에서 또 가장 많이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TV예요. 네네. 그죠. TV 중에 보면 대부분이 LCD TV가 매출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이 LCD 기술이 따라왔죠. 그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LCD 쪽도 지금은 적자예요. 네네. 그죠. 그러면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이쪽은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네,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길게 본다면 이 LG전자가 대형 OLED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이 LCD에서 OLED 쪽으로 확실하게 실적 변화가 나오면 그때는 사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도 LCD 실적이 90% 넘었는데 이 실적을 OLED 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힘들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바꾸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아마 시장에서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요. LG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 오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때가 원래 7만 원 정도였는데 한번 놓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한 6만 5천 원 내지는 7만 원 가격대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때 뭐 정리 못하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정리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이제 추가 매수 조금 추가 매수, 저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없이요? 예, 지금 그 돈으로 사실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네. 훨씬 더 나아요. 굳이 이 한 종목에 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LG전자가 다른 종목들 다 올라오는데 안 올라와. 네네. 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LG전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늦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럼 그 돈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나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그게.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그냥 가져가시고 65,000원만 와도 파세요. 근데 언제까지 갈 건가? 올해는 기다려야 돼요. 네. 네.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아. 어느 정도, 65,000원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빠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 하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G전자 설명을 들어봤는데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제 오래 들고 있으면 더 그만큼 미련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오면은 잘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회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명문제약이요. 네, 명문제약. 6,830원에 30%. 네, 6,830원에 30%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정신이 나갔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겠어요. 그쵸?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명문제약 6,83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죠? 원래 지금 본인도 지금 깨닫고 있어요. 네. 정말 잘못된 매매를 지금 하신 거죠. 그죠? 예. 원래 보통 기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췌장암 치료제 효과를 발견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네. 코로나19의 침입을 저지하는 췌장암 치료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슈만큼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만큼 좋은 이슈는 없어요. 그죠? 정말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가가 올라오고 나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유상증자. 그죠? 네,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예. 네. 보통 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요. 예를 들어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예.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무상도 아니고 유상으로. 예. 지금 보면 이 기업은 2019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적자죠. 그리고 2017년도와 2018년도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 순이익만 비교를 해본다면 순이익이 2017년도에 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억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적자가 몇 억이 났습니까? 204억. 네. 그동안 이익이 몇 년치 이익이에요. 이 정도로 적자를 내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테마가 딱 와서 이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악재가 터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명문제약, 이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명문제약,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사실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죠? 예.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2년 정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약주, 이제 바이오주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 사이클이죠. 하락 기간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그 사이클. 시기가 보통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기는 거의 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죠. 예. 미국 대선 중에 민주당 후보 중에 이제 조 바이든 들어보셨죠? 과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잖아요. 예, 예. 대선 주자인데, 이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했던 그 바이오 쪽 있죠? 헬스케어. 예.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헬스케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좀 맞물려 준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문제약은 다만 이번 단발성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예. 네. 그리고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흔들림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오래 좀 기다려 보시면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냥 들고 가야 돼요? 맞아요. 들고 가셔야 돼요. 아. 오히려 만약에 지금 비중이 좀 작았다면 네. 저는 내려왔을 때 만약에 5,000원 아래나 4,500원대 가격 왔을 때 추가 매수를 네. 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네. 비중이 30%잖아요. 예, 예. 네,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사실 부담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기다려. 네,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8,000원 위로 올라오면 팔 것 같아요. 아. 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힘들 거예요. 많이 흔들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기다리시면 아마 제약바이오 한번 시세가 오고 8,000원 위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파세요. 아유, 말씀 너무 고맙고 그냥 네. 말씀마다 너무 그냥 재밌어요. 네. 다음에는 꼭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오지 마시고요. 주식은 예.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주식은 싸게 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이 부분만 잘 지키시고요. 꼭 종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네. 코로나 테마주들 급등락이 워낙에 심해서 지금 목소리에서부터 걱정이 많이 느껴지시는데 하지만 다행히 이 코로나 이슈 말고도 이 제약바이오주 상승 사이클이 올 때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00선 위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가지고 가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부산 솔로스요.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15,270원에 10%인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거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번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팔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두산솔루스 15,270원이라서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수익 축하드려요.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를 하신 건 한 3월 정도이신가요? 3월 예, 쯤에? 3월 달에 매수했어요. 주가 떨어졌을 때, 그죠? 예. 매수 시점은 좋아요. 네. 매수 시점, 잘 매수하셨고요. 사실 두산 그룹에서, 네. 딱 두 가지 그 기업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그죠? 두산 예. 솔루스하고 두산 퓨얼셀. 아, 네. 2차 전지 쪽 사업하고 그다음에 OLED.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산 솔루스는 사실, 두산 퓨얼셀하고 상장됐을 때 당시, 분할 상장됐을 때 당시에 가장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두 기업 대비했을 때 두산 솔루스가 더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사실 어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트렌드하고 좀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업의 그 크기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만큼 두산에서 신사업으로 밀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업이 얘네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산 솔루스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다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기업이 네. 지금 상장된 당시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9년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상장됐을 때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5,000원 아래였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3만원 가까이 왔어요. 예. 6배가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많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과거에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3만원 가격대를 넘지 못했거든요. 예. 이럴 때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비중이 일단 뭐 10%라서 좀 작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네. 기업의 한 주 가격이 거의 뭐 2만 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어요. 혹시 네. 시청자분께서 투자 그 규모가 예. 좀 비중은 10%지만 예. 금액으로 봤을 때 좀 큰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3만 원 이 가격대에서 오늘은 일단 넘기셔야 돼요. 오늘은 지나고 내일부터 보시고 3만 원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와 있나요? 현재 계좌에서의 수익. 이게 처음 산 거예요. 아, 현재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세요? 그렇게 많이 나시죠. 이제 저기 그렇죠, 많이 났죠. 15,220원에서 얻어가지고. 만약에 3만 원 가격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35,000원까지 보세요. 예. 35,000원까지. 부산그룹이 조금 걱정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이 주가가 과거에 못 올라갔어요. 이 3만 원 가격 넘지 못했어요. 예. 만약에 내일부터 보시다가 3만 원 넘어가면 그냥 35,000원까지 끌고 가는 건데 만약에 네. 내일부터 해서 3만 원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 예. 그럼 지금 수익일 때 나오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내일부터 3만 원을 넘어가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파느냐 가져가느냐 이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